안녕하세요. 절세도 기술이다. 세무회계 창공 대표 세무사 김도윤입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사망을 하게 돼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게 되죠? 네, 맞습니다. 상속세를 내게 되죠. 근데 상담을 보통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인터넷을 대부분 검색을 하고 오시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납세자분들이 이제 오해를 일으킬 만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상속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내용 들어보시면 좀 재밌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속세나 이런 걸 상담하시기 전에 적어도 상속세라는 것은 이거구나 라는 정도만 아셔도 상담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상속세는 크게 두 가지의 과세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 과세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취득 과세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유산 과세형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세율을 때려서 상속세를 내는 방식이고요. 취득 과세형은 상속인들이 받는 그 재산에 대해서 세율을 때려서 각각이 이제 상속세를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과연 유산과세형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취득과세형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유산과세형이 아무래도 세금이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어떤 과세형을 취하고 있죠? 네,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상속세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취득과세형으로 바꾸자라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취득과세형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상당히 많은 세법 개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옛날에는 상속세를 줄여야 된다는 정책이 나오면 국민들의 반대가 되게 심했습니다. 막 부자 감세다, 부자 감세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반대가 심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상속세 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대가 옛날처럼 많지는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들 세대가 이제 뭐 산업화 역군으로서 정말 많은 그 재산을 이룩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상속세 이 개편이 2000년도에 개편이 됐습니다. 이때 뭐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뭐 이런 공제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몇 해가 지났죠? 24년이 지났고요. 이제 한 달 뒤면 25년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우리의 자산 가치는 거의 4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공제는 그대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를 내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상속세를 이제 본인도 내야 되니까 이제 이거는 너무 과다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상속세는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된 거죠. 상속세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세금입니다. 어차피 상속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중과세가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아버님들 세대 때 이제 자산을 이룩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을 하잖아요. 그때에 대해서 이제 모든 소득세를 다 납부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자녀들한테 주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때 냈던 소득세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얘기합니다. 상속세는 감정이 있는 세금이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대요. 이제 상속세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니까 지금 이제 병원에서 아버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이제 돌아가실 그런 상황인데 형제분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첫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 내년에 상속세 개편되는 것까지 보고 우리 아버지를 보내드리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둘째는 아니다.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지금 당장 보내드리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 두 형제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 다 틀렸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첫째 분 말씀대로 내년에 상속세가 개정이 돼서 뭐 공제율이 커져가지고 봤더니 상속세가 뭐 10억 이상이 만약 줄어든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러니까 첫째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갈등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상속세는 감정이 있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뭐 아까 뭐 취득과세형 말고 우리나라는 유산과세형을 그 과세 체계로 하고 있는데 뭐 4개 국가에서 지금 그 과세 체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국가들은 우리나라만큼 공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납부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뭐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상속세가 개편이 빨리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상담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여쭤봅니다. 상속세는 사실 안 내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금은 조삼모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상속 재산 가액에다가 각종 공제들을 빼주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막 넣어가지고 이제 세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상속세가 나오는데요. 이 상속 재산 가액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상속 재산 가액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상속 재산 가액에 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보통 양도 같은 경우는 내가 1억 주고 이 아파트를 사오면 이 아파트의 가액은 1억 원이라는 시가가 형성이 되는데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가치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만약 현금이라면 이제 가치가 명확한데 만약에 부동산 그 중에서도 이제 시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토지라든지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이 부동산에 대한 시가는 과연 얼마인가라는 쟁점이 생겨버리는 거죠. 제가 왜 세금은 조삼모사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만약에 이 상속재산 가액 중 이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때 이제 뭐 시가 얼마로 평가를 해갖고 최대한 상속세를 안 내게 되는 방향으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얘를 양도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양도가액으로 해가지고 얼마에 팔고 이제 얼마를 받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뭘 내죠? 네, 양도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양도소득세는요, 양도가액에다가 취득가액을 빼주는 이 가액에 이제 뭐 공제 들어가고 해서 이제 세율을 붙여서 이제 구하는 건데요. 이 취득가액이 뭐냐면 바로 이때 신고했던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때 나는 상속세를 내고 싶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낮춰서 신고를 했겠죠. 그러면 이 가액은 이게 양도차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도차익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를 안 내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양도소득세로 많이 뺏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상속세를 안 내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양도할 것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상속세를 최대한 안 낼 수 있는 선까지 상속재산을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즉 시가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아무래도 상속세는 공제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기준에선 그렇지만 나중에 또 개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세는 더 안 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상속재산을 일단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서 상속세를 최대한 적게 내고 그러니까 내 건 내고 나중에 양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까지 절세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상속세를 상담하실 때는 이렇게 나중에 양도소득세까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절세 전략을 짜줄 수 있는 세무사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가장 피하셔야 될 세무사는요, 바로 즉답을 하는 세무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세무사의 세법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납세자의 상황을 먼저 듣고 납세자한테 적용될 수 있는 관계 법령을 먼저 적용을 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유권 해석 및 판례 등을 파악을 한 후에
그 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팅을 통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게 진정한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를 선택하는 기준 좀 아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